자, 어제 놀라운 내용이 지금 터져 나왔습니다. CBS가 지금 라디오 방송에서 폭로를 했는데요. 김건희가 지난 1월에 한동훈에게 총선을 앞두고 자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총선을 끌어가고 있을 때예요. 한동훈이가 이 문자를 읽고 씹었다고 합니다. 좀 무시했다는 거죠. 자, 당시 김건희에게 한동훈 측근 김경률이 마리 앙뚜와넷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온갖 비판을 할 텐데, 그 직후에 명품백 수수 의혹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건희 본인이 당에서 필요하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 사과의 장을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이를 무시했다라고 어제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CBS 김규환 논설실장이 이걸 갖다가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김건희는 한동훈에게 최근 저의 문제로 무리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죄송하다, 몇 번이나 국민들께 사과하려고 했지만은 대통령 후보 시절 사과를 했다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 기억이 있어 망설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를 하라면 하고 더한 것도 요청하면 따르겠다, 한동훈 위원장 뜻에 따를 거니까 검토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김건희 성격과 한동훈과 김건희 사이에 문자를 갖다가 수백 건 주고받는 사이였던 것을 감안하면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또 사실 문자 내용이 좀 더 있었다는 거예요. 사적인 부분도 있고 조금 공개하기 부적절한 내용도 있어서 핵심만 정리해서 공개한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자를 보낸 이후에 한동훈이가 일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씹었다. 즉 일체의 답변을 하지 않고 개무시했다는 거예요. 쌩 깠다라는 이야기랍니다.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엄청난 모욕을 느꼈다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규환 논설실장은 김건희가 텔레그램으로 한동훈에게 보낸 걸 어떻게 확보했을까? 이거는 김건희 쪽에서 자료가 나갔을 거라고 보입니다. 억울하니까 이제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엇대긴 것처럼, 그래서 총선 패배의 원인인 것처럼 지금 김건희 특검까지 야당이 하겠다고 설치는데, 사실은 나는 사과를 포함해서 모든 처분을 다 받으려고 했다, 그걸 한동훈에게 전달했는데 한동훈이 씹어버렸다. 지금 그렇게 된 거고, 그 내용을 CBS 측에 전달되어졌다,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 있죠. 그러면서 김규환 CBS 논설실장은 보낸 시점이 중요한데, 한동훈이가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에 취임했고, 그리고 그 직후부터 디올백 문제로 시끄러웠고, 1월 8일 김경률이가 김건희 리스크라는 6글자 아무도 말 못하는 상황이다 했고, 1월 17일 마리 앙뚜와넷 발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월 21일 날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동훈하고 윤재혁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한동훈이 사퇴 이야기가 나왔다, 그 시끄러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보낸 시점이 18일부터 21일 사이라는 거예요. 김경률이가 마리 앙뚜와넷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직후 김건희가 한동훈에게 사과를 포함한 어떤 처분도 받겠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가 씹어버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한동훈이가 김건희에 대한 한동훈 측근들의 공세를 가속화시키자 빡쳐서 한동훈이한테 비대위원장 물러가라고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그 시대를 그때로 돌아가 보면 갑자기 김경률 등 한동훈 측근이 김건희를 비판한다고 청와대가 빡쳐서 한동훈 물러나라고까지 했다는 거는 좀 오버한 거 아니냐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 그렇게 생각했고 뭔가 좀 부자연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김건희의 한동훈에게 보낸 문자, 사과, 처분 이런 것들을 맡기는 문자를 한동훈이가 씹어버리니까 청와대의 인내가,
용산의 인내가 폭발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검사외전의 작가 김웅 전 의원은 비대위원장이 이걸 씹었다고 하면 이건 한동훈이 해당 행위를 한 거다. 그때 선거판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였는가 하면 국민이 화가 나서 대통령의 사과를 받고 싶었다. 김건희가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사과하겠다고 밝혔고 그 이상의 처분도 받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선거 전에 했었어야 한다.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이번 선거에서 결국 패배에 대한 모든 책임이 대통령 내외에게 1차적으로 있다고 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에 대한 오너십은 한동훈이 지금 당 대표에 나와가지고 가져가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정말로 괘씸하게 사과를 씹어버리고 지금 한동훈이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불구하고 그걸 못하게 했다라는 것은 의도가 뻔한 거다. 대통령 쪽에서 배신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서 저 말이 무슨 뜻인지 왜 저러는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설명이 된다. 이렇게 김웅 전 의원이 이야기했어요. 김웅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저렇게 용산에서 한동훈이를 무리하게 다루거나 욕을 하는가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뭔가가 자기들끼리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거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김웅은 자기가 봤을 때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한동훈은 당원한테 사과해야 된다. 낙선한 사람들, 특히 경합지에서 아슬하게 떨어진 사람들한테 전부 사과해야 된다 말을 했어요. 자,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후보 한 명은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동훈은 책임을 져야 된다. 김건희를 말이 앙대와너스로 저주했던 김경률도 반성해야 된다. 한동훈은 국민의힘이 총선에 이길까봐 걱정한 거 아니냐. 총선 승리하고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받으면 본인 존재 가치가 없어질까봐 그렇게 한 것 아니냐. 자, 한동훈은 이 문자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만 밝혔어요. 양쪽 다 까기 바랍니다. 자, 일부는 그걸 갖다가 윤석열에게 밝혀야 되지 왜 한동훈이한테 직접 했냐라고 하겠지만은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 관계로 봐서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당시 한동훈이 김건희, 윤석열을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으로 있었던 상황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일부만 공개해서 각색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다 공개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건은 끝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안철수가 어제 야당의 특검법에 유일하게 현장에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어요. 민심을 받든다고 합니다. 자, 안철수는 야에 있다가 여로 왔다가 또 야로 가고 있습니까? 어떤 핑계로도 안철수의 결정은 잘한 게 아닙니다. 최상병 사건의 진실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나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것 차이에서 보면 기껏해야 사단장 임성근이를 처벌 대상에서 뺐느냐 넣었느냐 그것이 청와대가 할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이냐 그것이 용산에서 할 수 있는 결정의 권한의 영역이냐 이런 수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안철수가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뭐 양심에 의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는 꼴이 양심이 아닌 것들이 수두룩한데 그런 것들은 다 침묵하고 이것만 양심을 따집니까? 안철수도 정치 생명이 끝났다고 봅니다.